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셀프로 이렇게 타이머를 좀 맞출게요. 요즘에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1시간 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여러분이 아마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제가 그동안에 보상 플랜 강의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듣는 분들도 굉장히 지겨우실 거예요. 여기 이목이 언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굉장히 지루하실까봐 하면 저도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하실까봐 오늘은 그 이전에 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 보상 플랜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영상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QM방에서 또 따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상 플랜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네. 첫 번째로는 보상 플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보상 플랜의 종류 그리고 PM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떨려가지고요. 지금 숨이 가빠요. 어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보상 플랜의 본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헤어 드라이기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나요? 헤어 드라이기의 본질은 뭐예요? 시원하게 이 바람이 그냥 폭풍처럼, 아니 폭풍이 아니고 태풍처럼 막 나와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잘 말려주는 게 헤어드라이기의 본질이에요. 헤어드라이기가 뭐 이렇게 작게 접히고 예쁘게 만들었고 이게 본질인가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나로부터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는 이 일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내가 리더로서 처음부터 출발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그룹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보상 플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좀 고민해보자는 거죠. 전 보상 플랜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트워크 11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많이 들어봤지만 보상 플랜의 본질?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내린 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네. 보상 플랜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보상 플랜의 본질은 보상 플랜을 통해서 나의 확신이 비전으로 전달되어 희망이 전염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상 플랜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뭐 별거 아닌 이 몇 줄이요. 이 몇 줄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본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고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상 플랜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오토십 플러스 풀셋 하면은 매니저가 되고요. 오토십은 3개월 약정이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줄줄줄줄줄 읊으실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상 플랜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나의 확신이 그 보상에 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을 하고 있는지가 내가 보상을 풀면서 그게 비전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사장님들이 보상을 정말 이 보상 푼 노트를 봤을 때도요, 정말 깔끔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동그라미도 예쁘게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과는 안 날까요? 여러분? 그 보상에요, 확신도 없고 비전이 실려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그냥 이거는 나의 비전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앵무새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요,
그 무엇보다 내가 제품 설명을 할 때, 제품 이야기를 할 때 그 체험담을 이야기하실 때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보상 플랜은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짜 나의 비전이 이곳에 완전히 강력하게 녹아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보상 플랜으로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현금 흐름 사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현금 흐름 사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디서 돈을 버시나요? 이걸 딱 봤을 때 어디서 돈을 버시나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일이라고 하나요? 비사부면의 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비교를 해볼게요. 백종원은 비사부면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백종원의 백다방을 이 동대문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동대문점 사장님은 S사부면에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PM 사업하는 걸로 똑같이 옮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단지 보상 플랜은 이야기하지 않고 보상 플랜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주스가 오토십이 풀세트가 액션팩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내가 그런 분 아닌 척하고 지금 다 앉아 계시고 저를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앞에 계신 분은 다 대부분은 다 후자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그 백다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사부면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S사부면에서 돈을 버는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다, 이거죠.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 개념이 깨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처음부터 이 현금 흐름 사분면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 IM 팩토리에 오신 분들은 신규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아직 보상 플랜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지금 이 보상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진짜 비전 없는, 영혼 없는 그 보상을 들어봤자 의미 없고요. 내가 보상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풀어야 되는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네, 우리는 이 비사분면, 비즈니스 오너의 분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스를 판다라는 개념이 아닌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비전을 전달해서 이 사업의 확장을 시켜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헷갈려요, 이거?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이 장면을?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보시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 95%는 이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PM 하면서 이 보상 플랜 딱 한 장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보상 플랜을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뭔가 보상 플랜을 듣는 그 형태였는데, 그거를 심플하게 그냥 한 장으로 좀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걸 보고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저거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라는 분이 지금 저기 김유경 사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김유경 사장님이 그 뉴스킨 한 장으로 푸는 보상 플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썸네일까지 제가 따라한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지금 저의 파트너 사장님으로 계시네요. 제가 저분이 뉴스킨을 할 때 녹화 안 하니까 너무 좋네요. 뉴스킨을 하실 때 이 한 장으로 푸는 보상 플랜을 올려놓은 거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너무 심플하고 따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PM도 저렇게 심플하고 따라하기 좋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한 장의 보상 플랜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한 장 보상 플랜을 대부분이 풀고 계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파트너건 아니건 아무튼 해당그룹 사장님들이 굉장히 이 보상 플랜을 많이 이 형태로 풀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보상 플랜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예, 회원이나 사업자들을 늘렸어요.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풀어주면서. 그리고 이 보상 플랜을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파트너들에게 이게 복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능가하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리더분들이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거듭해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비전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이 한 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GP가 되는 동안 GP가 되는 게 한 제가 2년 조금 넘었었나 봐요. 2년 넘게 뭐가 없었다니까요. 이 여러분이 느끼는 제품을 드시고 나타나는 그 플러시 반응 있잖아요. 그 반응이 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반응이 없었고요. 어딘가가 빨개지고 뭔가 희한한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무튼 네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보상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랬더니 뭐 나중에는 오더라고요. 지금은 귀도 빨개져요. 놀라지 마세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상 플랜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보상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비전을 확실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 이 보상 플랜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보상 플랜의 종류를 좀 저에게 알려달라. 좀 공부해서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보상 플랜이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브레이크어웨이하고 바이너리 이 두 개밖에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거 4개만 여기에 적은 거고요. 대부분의 보상 플랜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보상 플랜은 숫자로 돈을 이 숫자로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숫자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옆으로 주고 밑으로 주고 2로 주고 3으로 주고 너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애터미 보상이 어떻더라. 이거 아셔야 됩니까?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애터미 보상, 유니시티 보상, 뭐 아메이 보상 이런 걸 왜 듣고 있었는지 제가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금 왜 듣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회사의 보상만 팔았어요, 저는. 예, 그런 거 알아서 제가 애터미 보상을 잘 알아서 아메이 보상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을 압살시키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보상으로, 저의 비전으로 그 사람들을 아무 말 못하게 아메이는 이렇던데요 라는 말도 못하게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4가지 그냥 이런 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없다. 왜 없어요?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은 정답을 이미 들으셨어요. 아메이 보상, 그리고 뉴스킨 보상, 유니시티 보상, 새로 생긴 회사의 보상, 그거 알 필요 왜 없어요? 유니앤코어 보상, 왜 알 필요가 없어요? 바뀌니까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바뀔 건데요. 저 뉴스킨 보상을 풀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좀 공부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11월 1일부로 또 보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하네. 공부할 맛이 안 났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 디테일한 보상은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특히 지금 그 촬영을 안 하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유니앤코어라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는 지금 PM하고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현장에서 PM을 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제 막 생겨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보상이 좋을 수는 있어요. 누가 봐도 혹할 수도 있고요. 누가 봐도 여기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뭐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죠. 그 유니앤코어의 보상이 몇 년 안에 바뀐다요. 진짜 제 10손가락을 걸겠습니다. 촬영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진짜라니까요.
무조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왜 신생회사들은 보상을 처음에 왕창 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많이 모집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르면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보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안 되니까. 처음엔 많이 풀어줘도 나중에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회사 보상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고요. 영원히 바뀌지 않을 PM 보상이나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네, PM 보상이나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사업자들의 이 사인이 없다면 큰 보상의 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VP 윈터 리더십을 가는 그 여행이 원래는 8, 9, 10 중에 2달을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뭐 어떻게 바뀌나요? 8, 9, 10, 3개월을 유지하셔야 VP 윈터 리더십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큰 보상 플랜,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직축 보너스, 이런 큰 보상 있죠.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 알면 된다? PM 보상의 특징만 잘 알면 된다. 앞에서 왜 우리 회사 보상은 이러한데 라는 걸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회사도 나름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뭐 PM만 뭐 100%다 좋고 다른 회사는 다 1%도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회사들도요, 그 회사만큼 회사마다 다 좋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반박했을 때 우리는 그걸 반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보상, 내가 할 말,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PM 보상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PM 보상 하면은 특징, 그리고 좋은 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짧게 줄여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만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매니저 패스와 유지. 이 조건들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네, 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 패스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매니저 패스하는 것도 3가지 방법이 있고 매니저 유지하는 것도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글로벌로 넘어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유지하는 방법이 5가지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라별로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요? 이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렇게 이탈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좋다, 유지하는 방법이 유연하고 쉽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쵸? 어떤 데는요, 유지 조건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 회사에 비해서는 우리 회사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유연하다, 굉장히.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니저를 유지하는 방법도 이 3번 같은 경우로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시는데, 이때 또한 여기서도 또 유연함을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직대 5명의 오토십이 아닌 만약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은 그 추가적인 한 명의 오토십당 100포인트를 내 아이디로 구매했을 때 그것 또한 인정해주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니저 패스 유지. 이게 유연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매니저 그리고 박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는 내가 내 아이디로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사먹어. 단 1포인트도 안 사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 자체가 삭제돼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매니저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아이디 자체가 삭제되니까.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제품을 먹는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 동안 1포인트도 내가 발생이 안 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보면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매니저 유지 조건을 뭐 1개월 혹은 2개월, 많게는 3개월 동안에 뭔가 유예 기간을 주지만 그 기간 안에 그 매니저 유지 조건, 그 어려운 벽을 넘지 못하면은요, 아예 이 매니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니저에서 떨어지면
내가 다시 처음에 매니저에 도전했을 때 들어간 돈이 다시 들어간다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매니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10명의 멤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10명의 멤버가 내가 매니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롤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매니저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 산하로 남아있지 않고 내 형제랑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도 내 신규 파트너나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돈이 된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초기부터 돈이 되는 건 정말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보상 분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여러분이, 야, 우리 회사가 훨씬 많이 주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가 되나요? 거짓말쟁이가 되나요? 네. 뭘 좀 모르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네트워크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네. 이거는 보상 분배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법상 35%의 후원수당, 전체 매출, 그 회사의 매출, 그 회사가 만약에 1,000억을 했어요. 그럼 그 1,000억의 매출 중에 35%만 후원수당으로 풀어줄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는 어느 회사든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준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상의 분배가 다른 거다. 이 35%를 최고 직급자들이 있는 이 하위에서 많이 풀어주느냐, 아니면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풀어주고 중산층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잘 풀어주냐, 분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35%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분배, 어디서 얼마를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초기부터 돈이 된다라,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제가 보상의 요인들을 알려드리자면, 네, 화투 좀 쳐보신 분들은 지금 웃으셨을 거예요. 화투에 굿상피 같은 QM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QM. 굿상피 아시나요? 화투를 안 쳐보신 분은 어떻게 죄송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화투를 쳐보다 보면, 고수톱을 치다 보면은 굿상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굿상피는요, 네, 멍으로도 쓸 수 있고 쌍피로도 쓸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굿상피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내가 뭐라고 하죠? 피박을 쓸 것 같다. 그러면 걔를 멍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피박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얘가 피 쪽에 있었는데 내가 멍이 6개네? 그럼 이 굿상피를 멍으로 옮겨놓으면 뭐가 돼요? 멍따가 돼가지고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2배를. 근데 그게 제가 이 QM을 어떻게 비유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너무 이게 딱이에요. 네, QM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QM 기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6레벨 보너스를 줄 때는요. QM이 매니저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매니저로 인정이 안 되나요? 만약에 QM이 매니저로 인정이 되면 어떻겠어요? 소득이 확 줄겠죠. 초기 사업자들의 소득이 확 줄어요. 예, QM이 이렇게 지금 이번 달에 나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 QM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QM은 이 위에 이 매니저들에게 이 QM은 6레벨 보너스에서 매니저 대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레벨의 수익이 굉장히 5%가 굉장히 크게 받아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좋죠, 되게. 근데 또 이 QM이 매니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풀보너스에서. 풀보너스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풀보너스 94만 5천 원짜리 6개월치 풀보너스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내가 전달에 매니저였는지 QM이었는지 혹은 회원이었는지를 구분짓잖아요. 이때는 또 QM을 매니저 쪽으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만 8천 원이 아닌 15만 6천 원을 받게끔 이 회사에서 해준 거예요. 쌍피 맞나요? 굿쌍피 맞아요? 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QM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아, 이거 왜 해놔가지고 이거 헷갈리게 78,000원이야? 156,000원이야? 이거 되게 헷갈리실 텐데 QM은 그렇게 초기부터 돈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풀세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가 여러 명에게 전달만 잘 했다면 처음에도 몇백만 원에 첫 달에도 몇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풀보너스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그 사장님 중에 박일 사장님이라는 분은 첫 달에 20명한테 전달을 하셨어요. 첫 달에 20명한테 이 풀세트를 전달하시고 그 다음 달에 커미션을 풀 보너스만 300만 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보너스 합쳐서 500만 원 정도를 첫 커미션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되게 정말 그 금전적인 게 굉장히 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급하다면 풀 보너스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초기에 돈 안 돼 이런 소리를 절대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니저만 돼도 6레벨 보너스 중에 4레벨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기존의 그 대부분의 네트워크는요, 내가 매니저라면, 내가 그냥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고, 뭐가 없어. 내 밑에 뭐가 없어요. 뭐 이렇다 할 큰 리더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로부터 내려간 4대까지 보장을 이미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나로부터 한 라인만 내려갔어도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어때요? 애 하나 난 것처럼 그 애 애지중지하면서 그 라인을 엄청 신경 써서 키우잖아요. 그래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그 한 라인만 애지중지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피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6레벨 보너스에서 기본 4레벨까지 보장을 받는 것 또한 초기에 돈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에서는 그 리더의 기준을 뭘로 둡니까? SM부터 리더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를 이끌고 있어도 리더로 인정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리 못해도 PT 정도는 돼야 리더라고 부르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 정도 돼야 이 리더십 보너스를 대부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한 명의 파트너만 있어도 SM, 매니저 바로 다음 직급이 SM이잖아요. 그 SM만 되어도 리더십 보너스를 뭐 적은 포인트지만 그래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IMM이라는 중간 직급, IMM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 오신 분들이 IMM을 중간 직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사실상 중간 직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 IMM 초기 직급을 중간 리더 직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컷 보너스가 나오고 초기부터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년 6월, 지금 11월, 12월, 1, 2 이렇게 4개월 연속 하시면 내년 6월에 WMC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그 IMM에서 한 직급 승급을 하면 VP라는 그야말로 그 직급부터가 중간 직급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VP라는 중간 직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월드 투어라는 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월드 투어를 한 번은 아프리카 세이셸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여행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여행을 잘 못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기 전에 검색했을 때 한국에서 세이셸을 갔다고 유튜브에 올리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모로코 마라케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 근데 그런 곳을 보내줬거든요. VP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조호성 상무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BA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사업자가 수영을 하러 나오셨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그 사업자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목표 달성을 하고 막 아둥바둥 와야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는 곳 정도가 다른 회사에서는 최고 직급 정말 CL 이상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이 회사는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직급부터 중간 직급까지의 이 후하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회사의 보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 오토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오토십.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오토십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차라리 액트도 없고 오토십만 있었으면 좋겠다, 심플하게. 저는 그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오토십은 정말 우리 이 PM 보상의 그냥 오토십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의 핵심도 오토십이고요. 내가 이 개수를 늘려가야 하는 것, 내가 확장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오토십의 숫자입니다. 오토십은요, 3개월 정기구독 프로그램이잖아요. 3개월 정도 정기구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이거 계속 먹을 것 같네 하면서 자동 연장을 해주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3개월 정도 정기구독 아니면은 1년을 정기구독, 2년을 정기구독, 저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1년 이상, 2년 이상 정기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정기구독은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핫한 그 구독경제 있잖아요. 구독경제의 하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 오토십이. 구독경제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음에 있어요. 구독경제는 이런 것들이죠. 넷플릭스 여기 다 보고 계시죠? 넷플릭스에서 매달 그렇게 돈 빼가죠. 네, 유튜브 프리미엄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매달 돈 빼가죠. 현대해상에서 매달 돈 빼가죠. SK텔레콤에서 매달 돈 빼가죠. 그죠? 쿠팡에서 매달 돈 빼가죠. 이제는 이 스타벅스에서도 구독을 실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독 경제예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100조 시장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몇 천조라고요? 3천조 시장인 게 이 구독 경제 시장이에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했죠. 돈 빼가죠. 돈 빼가죠. 돈 빼가죠. 한 달에 내 통장에서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카드에서 한 달에 말도 없이 그렇게 결제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독 경제에 지배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PM으로 오토십으로 사업을 펼친다라는 것은 내가 구독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독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혼자만 알지 말고 좀 소개시켜 주시던가. 아무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다 정기 구독, 그러니까 정기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PM만 있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유독 PM에서는 이 오토십이 구독 경제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교시에서 들었던 그 제품력 때문이겠죠. 제품력 때문에요. 오토십을 대부분의 회사는요. 정기 구매를 그렇게 계속 할 제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PM의 오토십은 이 제품력 때문에요. 오토십을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속 연장해서 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제품력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토십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 구독 경제는 여러분 기업들이 반복적 규칙적으로 주기성을 갖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도로 이 구독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PM으로 내가 오토십으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혹은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적되는 매출을 내가 갖고 시작한다 라는 거죠. 이 PM을 누가 영업이라고 해요? 영업인데 어떻게 제로가 아닌 뭐 몇 억을 이렇게 갖고 시작할 수 있나요? 몇 억의 매출을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오토십의 개수가 20개예요. 그럼 그 20개도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가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전달에 10개가 오토십이 떴다면 이번 달에 오토십이 10개가 뜰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사업하신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 구독을 진짜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전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일시불로 현금 박치기 하면은 막 엄청 깎아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일시불로 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구독으로 가전을 구매를 해야 훨씬 더 혜택이 좋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잡아두기 위함이에요. 고객을 잡아두기 위함.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오토십으로 억지로 잡아두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묶여있는 형태가 되는 게 이 오토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십은 이거는 제가 지난달 거거든요. 지난달에 여러분 그 PM 오피스 들어가면은 오토십만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오토십의 매출만 따로 볼 수 있는데 오토십의 매출을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0월 거죠. 10월 7일 날 5일 날 결제일이면은 결제일이 빨간 날이면 평일 날 결제가 되죠. 이제 어제 결제됐었어야 되는데 결제됐나요? 아, 됐어요. 네. 오늘인지 알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0월 7일 단 하루에 오토십만 결제가 된 게 1억 400만 원이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단 하루에 1억 5,700만 원의 오토십 매출이 일어났죠. 10월 25일 날 오토십만 1억 4,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지난달에만 반짝하면은 이 오토십을 이렇게 목을 높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뭐라는 거예요? 이번 달 11월 달에도 저는 이만큼이 결제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매출이 누적되는 게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토십에 이렇게 열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토십 하나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오토십의 개수를 한번 보실래요? 이 오토십에 누적된 개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조금 될 때도 있지만은요, 점점 올라서 4,163개의 오토십이 한 달 동안 결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달에도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마감하고 이번 달 11월 1일 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에게는 4,000개의 오토십이 있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개가 있으신 분은 어때요? 나에게는 100개의 오토십이 있지.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직 25일이 남았잖아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게 지금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달 걸 보면은. 그러면 이번 달에 그 총 매출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 이런 네트워크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월천택이 되는 거는요, 저는 못 해봤지만, 누군가는요,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월천택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PM의 보상이 특징이 이 오토십으로 인한 누적된, 안정된 매출 때문에 소득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다라는 거는 소득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가요,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요. 내가 4,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질를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네. 웃으시라고요? 그런 형태가 이 오토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십의 개수, 오토십의 그 숫자, 확장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시고 매달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오토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무한대가 팀워크를 꽃피운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저희는 가로 무한대, 세로 무한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로로 무한대라는 거는 리더십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6레벨 보너스에서는 6레벨로 잘리지만 리더십에서는 아직 나를 능가하지 않은 파트너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그 라인에서는 저 밑에까지 오늘 지금 어디선가는 제 다운에서도 가입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것까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급을 도전을 할 때 내 산하에 필요 직급이 IMM이라는 직급이 새 직급이 필요한 PT를 도전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IMM이라는 하나의 그 한 라인에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한 명은 6레벨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 10대, 11대, 20대에서 나와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 밑에까지 후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밑에까지 후원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이 얘기를 우리 변화론 그룹장님이 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PM 보상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깊이 후원할 수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고요. 그리고 또 저는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라고 제가 초기에 보상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오른쪽 부분이었어요. 오른쪽 부분. 이 회사가 가로로 무한대란 말이에요. 가로로도.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늘리게 돼 있어요. 계속. 옆으로 계속 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팀워크와 관계가 있냐. 내가 나의 업라인 스폰서 혹은 그룹장 예, 이런 분들이 리더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사장님들의 이 레그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사장님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분의 이 말투, 행동,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아는 거냐? 전사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예요. 그걸 느꼈던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직급이 옆으로 더 이상 늘려야 되는 그런 그 보상 플랜이 아니면요. 이렇게 머무르게 돼 있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거는 보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상에 따라서 진짜 팀워크도 결정된다라고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옆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형태의 보상이기 때문에 근데 안 늘리셔도 돼요. 내가 PT에 만족한다 그러면 거기 만족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CL을 도전하면서 5라인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의 그 움직임이 나의 열정이 내 파트너들에게 복제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졸리시죠? 지금 보기가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막 눈이 막 뒤로 막 뒤집어 까지는 분이 지금 한 3분 정도 계셨거든요. 네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PM 보상은 가로로 무한대, 세로로 무한대. 이 보상이 우리가 돈을 받는 거에서도 좋지만 정말 팀워크가 무너지지 않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 속뜻을 알고 보면은. 그리고 직대를 늘리면 여러분의 소득이 극대화되는 보상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거랑 이렇게 연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이거를 그때 제가 안 만들었으면 어쨌나 싶을 정도로 이 직대를 늘리기 위한 아무리 이 말로 늘리셔야 돼요 말로 백날 하는 것보다요 이거 하나 만드니까 늘리던데요. 이렇게 똑같은 PT인데도 이렇게 3줄로 내려간 PT와 10줄의 IMM으로 내려간 PT의 리더십 보너스의 금액의 차이가 어때요? 수당의 차이가 2배가 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같은 PT고 같은 매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리더십 수당의 합계는 2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2천만 원 이상 넘는 커미션을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사행성 조장? 그런 거랑 안 된대요. 이거는 모 리더의,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모 리더의 커미션인데, 이 2023년 9월달 커미션과 2024년 5월달 커미션이 동일하죠. 그쵸? 근데 이때는 막 승급을 했을 때래요. 막 승급을 했을 때고, 이때는요, 파트너가 그 나의 직급을 따라와가지고 리더십이 없어진 순간이었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수당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쵸? 리더십이 이쪽에서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 이제는 그 리더십이 동일하게 되면은 리더십 보너스를 거기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수당이 뚝 떨어지겠다. 어떡하나 질러놓은 것 많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수당의 합계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차이를 보세요. 6레벨 그 6세대 후원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 여기서는 2,600만 원으로 6세대 후원 수당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추월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리더십 보너스는 1,300만 원이고 6세대 후원 보너스가 3,5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랬대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린 거냐면요. 이거는 왜 이럴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 이 리더가 6세대가 엄청 빵빵했기 때문에 그래요. 6세대가 빵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줄만 길게 내려가면 되나요? 계속 그 줄만 후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6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길게 내려가면 6세대는 잘리는데요? 아무리 100대까지 내려가봤자 뭐예요? 6세대에서 잘리는데? 이 6세대가 빵빵해진다는 건 뭐예요? 6세대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건? 옆으로 많이 늘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2 곱하기 2는 4.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의 합과 5로 시작했을 때 합이 너무 진짜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레버리지 숫자를. 그쵸? 그래서 이 리더는요, 옆을 늘린 결과를 이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옆으로 늘렸더니 이 리더십에서 추월이 됐어도 6레벨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보상풀 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추월하는 파트너가 나타나면 싫으실 것 같죠? 좋아요. 6레벨에서 그게 빵빵해지니까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3줄만, 2줄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옆으로 넓게 펼치면 이렇게 소득이 극대화된다. 라는 거예요. 네, 정모 리더의 커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대를 늘리게 하는 요인들이 이 회사에는 곳곳에 있어요. 네, 보시면 첫 번째 여행 보너스. 그리고 여행 보너스를 가는데 우리가 재인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재인정.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가고 VP 윈터 리더십을 가고 WMC를 가고 이럴 때 첫 번째 갈 때의 조건과 이제 두 번째 내가 재차 도전했을 때 두 번째 갈 때는 재인정 조건이라는 게 따로 붙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다 조건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나 더 붙는 게 뭐냐면 직대 3명의 오토시 혹은 풀셋을 늘리시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에이펙 리더 미팅이라는 거 있죠. PT 이상이 되면은요. 그 롤프 소르고 회장님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원탁 미팅을 하듯이 그렇게 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에이펙 리더 미팅에 참여를 하시려면 PT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6명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6명 이상의 뭘 늘려야 돼요? 직대. 회원만 늘려도 돼요. 그러니까 직대의 매니저를 늘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 네, 직대에 100포인트 혹은 이 에이펙 리더 미팅은요. 직대 6명에 100포인트씩. 그게 조건이에요. 웃기죠? 이게 어떻게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그 회사가 이렇게 이 곳곳에 이렇게 핀업을 할 때도 당연히 이 옆으로 늘려야 3줄이었다가 CL이 되려면 5줄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옆을 늘려야 되겠죠? 예, 곳곳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만이 소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 직대를 계속 늘리게 하는 거. 직대를 계속 늘리게 하는 이 플랜은요. 회장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직대를 늘려서 그 안에서 리더를 찾아라 라는 걸로 저는 메시지를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회장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신감? 이 회장님이 이 제품을 보는 자신감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직대를 계속 늘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로도 저는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100포인트 6명을 찾으래요. 그 100포인트 6명 찾아서 그게 뭐 내 사업에 도대체 어떤 큰 뭐가 되겠어요. 100포인트 매출하는 사람 6명이. 그죠? 근데 왜 그런 조항을 달아놨냐 이거죠. 이 제품을 저는 이 CEO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제품을 믿기 때문에 이 100포인트만 일어나도 이 사람 뒤에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걸 저는 이 회장님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늘려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더 사장님들도 직대가 뭐 박한슬아 그룹장님 같은 경우는 직대가 100명이 넘었죠. 100명이 넘었고 저도 7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직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리더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렸고 많이 내가 직대를 늘려나갔기 때문에 또 고수돔 얘기를 할까요? 뒤집었을 때 광 찾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리더를 찾는 게. 근데 내가 이 회사 보상 자체가 딱 10장만 주고 뒤집어. 이거랑. 그죠? 50장, 무한대로 뒤집어.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게 이 회장님의 숨은 메시지다.
이렇게 직대를 늘려가는 이 행위로 100포인트,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100포인트를 하는 사람을 찾음으로써 인해서 그 찾으려고 리더들이 고군분투 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100포인트 신규 찾으려고? 저도 지금 한 명 남았거든요? 네, 누구라도 지금 가서 전단지라도 좀 하나 돌려야 될 판인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지속 반복해가면서 그 안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라.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코드 하나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제 저희가 글로벌 북미 세미나 했었잖아요.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행그룹장님이 24 국가? 맞죠? 24개국? 26개국?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입이 된 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거에 비하면 뭐 세발이 피지만, 네.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까지 치면은 8개국, 8개국이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찾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16,000명의 회원 중에 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사람 밑에 일본 있다 그랬지? 해가지고 찾아본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 PM에서 이 글로벌 사업이 비즈니스가 정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오늘 가입했어요. 1, 2, 3, 4, 5, 6, 7 코드가 나오죠? 그럼 그 즉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PM이 첫 네트워크 회사로 선택하셨다면 그게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건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신다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이 다른 나라로 특히 중국 쪽으로 내가 비전을 전달하고 싶으면요. 일정 직급이 돼야 돼요. 그 일정 직급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간 직급이 아니에요. 리더가 돼야만이 중국의 코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는 50억으로 절반으로만 인정이 되는 그 매출이.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의 하나의 코드로 100% 다 온전히 다 인정되는 곳은 PM이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코드 하나로. 여러분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노력은 가입해서 코드를 얻는 것. 하나라는 거죠. 당신이 매니저가 돼야 코드를 미국에 회원을 둘 수 있어가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코드 하나만 생기면 미국에 회원을 둘 수 있고 일본에 회원을 둘 수 있고 중국에 회원을 둘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엄청난 비전인 것 같아요. 저희 해강그룹에서는 진짜 글로벌로 먼저 선두를 해주신 우리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비전이 훨씬 더 진짜 가깝게 느껴지고 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비전을 더 확실하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1번부터 6번까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보상 플랜을 처음에 얘기했지만요. 앵무새처럼 네가 2명에게 전달하고 그 한 명이 오토십을 먹고 또 한 명은 풀세트를 먹고 오토십을 먹은 사람은 오토십을 소개하기 때문에 5명이 생기고 풀세트를 먹은 사람은 풀세트만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렇게 앵무새처럼 얻는 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보상 플랜을 풀 때 저를 비롯한 수많은 리더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요, 테이블 중간이 아닌 거의 그 끝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이 테이블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풀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룹장님들도 다 그러실걸요? 그리고 또 어때요? 보상을 풀면서 또 하나의 특징. 소름이 돋죠. 내가 보상을 풀면서 내 팔에 막 소름이 돋고 다리에 소름이 돋고 그건 뭐예요? 그 보상에는요. 나의 비전이 실려서 진짜 혼을 담은 보상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악필이거든요.
앞필이에요, 되게. 보다 보면 진짜 지저분해요, 그게. 근데 그걸 달래. 그걸 달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상 풀고, 진짜 깔끔하게 정말 잘 풀었다. 했는데 상대방에서 보상을 찢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브리핑만 잘하신 거예요. 정보만 잘 전달하신 거고, 절대 비전과 나의 혼이 실리지 않은 보상을 부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혼을 실어서 내 비전을 이 보상으로, 이 펜끝으로 내가 이 보상을, 비전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사람이요, 뭔지도 못 알아먹을 그 분신사바한 것 같은 그 종이를 찢어간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 이게 뭐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보겠어요?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궁금해. 이 사람 뭘 했던 거지? 이럴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보상을 풀려면 그렇게 푸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PM 사업을 하시려면요, 보상을 통해서 진짜 비전을 전달하셔야 돼요. 제품을 통한 비전은요, 제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은 GR리를 해요, 그 몸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도 GR리를 하셔야 돼요. 그쵸? 제품은 GR리를 한다니까요? 하실 수 있죠? 네, 의상 마치겠습니다.